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추석 연휴를 끝내고 개장한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6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연달아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이달 말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답보 상태였던 북미 대화의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응답자 64%가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신문은 한일 관계에 있어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폭등세를 보이며 브렌트유 선물이 장중 7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주식시장 또한 원유 시설 파괴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방송인데요. 남은 9월도 힘차게 달려야겠죠? 그래서 열정적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영균 전문가, 최영돈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정말로 가을인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요즘인데요. 추석 연휴 재충전을 마치고 맞이한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아싸 인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이 사우디 테러라고 이름을 잡아봤는데요. 드론 열대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두 곳을 공격해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 업종이 대체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가 단기적인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생산 설비가 재가동되면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가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는 의향을 좀 담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좀 급등의 움직임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10일에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바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역시 대체적으로 경협주가 강세인 모습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사 좀 힘들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상품 안 사요, 또 일본 여행 안 가요라고 하는 불매 운동이 지속되면서 여름 내내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석 연휴를 마무리한 지금 이 연말까지 흐름은 어떨까요? 자, 향후 주가 역시 당분간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남아 노선에 좀 집중이 되면서 앞으로 운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간의 FTA가 체결이 될 경우에는요, 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의 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잿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많이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게요. 외교적 협상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과 함께 앞으로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보셨습니다.
네, 사우디 테러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내 북미 정상회담을 발언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여행철 성수기이지만 아직까지 또 침체를 겪은 항공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FTA 타결 시 한국의 수출 기업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자,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예,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대감이 넘치는 남북 경협에 대한 미 트럼프 연내 북미 정상회담 발언의 경협주 강세라는 그 소식을 인사 소식을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지난주에 그 슈퍼 강경파인 볼튼의 경질과 함께 그리고 폼페이오가 또 약간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약간 그 남북 경협주의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좀 좋게 이어갔고 또 남북 경협들이 다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연내 북미 정상회담 발언에 인해서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북측에 대한 회답, 이제 북측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른 데 따라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북측에서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연내 안에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은 걸로 봐서는 이제 그 남북 경협주의 추가 상승은 충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바라봤을 때 경협주 내에서도 철도주 그리고 그다음에 뭐 농업 비료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관광업들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그 남북 경협주 내에서도 그 업종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도주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관광업종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올라갔고 개성공단도 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올라온 가격대가 전 고점 정도의 그 가격대 그 매물대에 약간 걸리고 있다는 법을 좀 그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제가 이거를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9월 달에 좀 명절 이후에 추가적인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따른 옥석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매수가에 들어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 상승, 남북 경협주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시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영동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싸 소식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여름 성수기에도 침체 겪은 항공주, 가을도 지속이라는 뉴스가 좀 가장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코스피 0.64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경기 민감주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었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대한항공이 플러스 0.84% 상승한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항공주들이 단 한 종목도 오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좀 뼈아프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아무리 강하게 진행이 되고 반등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투자 모멘텀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명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한항공을 필두로 한 항공주들에 대한 뭐 3분기 실적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성수기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 쪽에서에 대한 이제 운항 횟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여행객 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FOMC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끝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실적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 그런 관련주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항공주들에 대한 소외 현상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을 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이 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암울한 예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조금 어둡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한항공 뭐 일단은 뭐 업종에 대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뭐 낙폭과대 형식으로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를 좀 기대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둡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싸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앞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던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섹터에 대한 모멘텀들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수가 뭐 지수를 좀 따라가기에는 좀 힘든 업종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아싸 소식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시장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좋아도 섹터는 부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항공주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계절적 성수기 효과 부진과 해외여행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이런 소외 현상, 항공주에 대한 소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오늘 장을 들썩이게 한 투데이 핫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한국석유입니다. 자, 한국석유 정유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인사 소식에서도 다뤄드렸는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이 피격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국제 유가 급등의 움직임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석유가요.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업체인데요. 역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 확인이 되고 계시죠?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00원 오르면서요. 142,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코퍼레이션 가지고 왔습니다. 대명코퍼레이션 내년부터요. 이 침구 관련 렌털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또 북한 관광과 관련해서 경업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슈 함께 가져가면서요.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64% 뛰어오르면서요. 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건설 가지고 왔습니다. 대우건설이 5조 원 가량의 이 LNG 액화플랜트 이 설비공사 수주 소식이 오늘 좀 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부터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거의 12% 가깝게 뛰어 올랐습니다. 4,90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자, 올 하반기부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개선이 엿보인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록시마 미국 초도 물량 공급과 함께요. 자, 내년 상반기에는 허주 많은 미국에서 또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서 이 실적이 고성장 구간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오늘 장 쭉쭉쭉쭉 올라가는 폭을 점점 키우게 되면서 자, 오늘 59,9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말레이시아에서요. 바로 이 메탄올 플랜트 기공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매일 5,000톤 규모의 메탄올을 계속해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요. 삼성 엔지니어링 거의 6%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오늘 1,000원 정도 오르면서요. 17,4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네, 역시 정유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한국석유도 아주 높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명코퍼레이션은 남북 경협주에 엮이면서도 상승을 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또 수주를 크게 받으면서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은 좀 계속해서 하한가보다는 상한가로 가는 그런 높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강영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또 역시 남북 경협주에 포함된 대명 코퍼레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관광업에 포함되는 그런 속해 있는 경협주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협주, 대북주에 관해서는 철도주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료, 그리고 뭐 농업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에 반해서 관광업에 대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면 코퍼레이션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크다,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올라갔던 13% 정도의 수익 그 상승은 그 전에 뭐 다른 철도주나 개성공단주나 비료주에 따라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오른 편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올랐던 그 대량 거래 한 970만 주를 동반한 13% 정도 종가상으로 형성된 2,000원으로 끝난 가격대는 지금 121선이 걸쳐 있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좀 한꺼번에 61선과 120선을 그 동반으로 같이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힘겹게 한 번에 너무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좀 에너지가 좀 그렇게 많이 비축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서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한 61선 부근 그 정도 내려왔을 때 한번 조정 시에 접근해 보시면 121선은 충분히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북에 대한 스토리는 좋은 스토리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볼튼의 경질, 그리고 트럼프의 좋은 발언, 그리고 북한의 회답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경업주는 되게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대면 코퍼레이션이 조금 눌렸을 때 잡아보신다면 다른 경업주보다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징주를 뽑아봤습니다. 네, 강영윤 전문가님은 오늘 남북 경협주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대면 코퍼레이션이 이제 계속해서 미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북한도 아직 답변을 하기 전인데 답변을 또 긍정적으로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1,900원 초반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용동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5가지 특징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제약바이오 종목분들이 좀 막판에 좀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로 좀 안정적으로 0.64까지 좀 끌고 갔었던 섹터 중에 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에 대한 6%뿐만 아니고 최근에 바닥권입니다. 15,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뭐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긴 했지만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56만 주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67만 주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좀 매수가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기저 효과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담겨져 있겠죠. 뭐 그동안에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주택 경기 그와 더불어서 이제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소 좀 부정적이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서 오늘 특히 뭐 특징적인 부분들이겠죠. 말레이 메탄올 이제 플랜트 시설을 좀 수주를 함과 동시에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그동안에 좀 밀려 있었던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제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장기평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을 좀 강하게 상승 갭을 통해 가지고 돌파를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들로 통화정책 부분들, 금리정책 부분들이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낙폭과대인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6%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오랜만에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나와줬던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종목으로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님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실적도 좋고 거기에 해외 건설, 수주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당분간 이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께서 추석 연휴 재충전을 마치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머니W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가 됩니다. 이 승자가 공개되면요. 다음날 열리는 장중에서 이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죠. 바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지난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6277님이시네요. 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앞서서요. 자, 지난주 월요일에 제시됐던 종목들 과연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께서 이 세경하이테크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2% 넘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강형균 전문가도 SFA 가지고 와 주셨죠. 자, 9월 11일 고가 기준으로 2% 넘게 뛰어오른 모습 두 종목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배를 들어라. 강형균 전문가가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을 짜잔 인사드리게 될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종목 힌트를 얻어보러 떠나보시죠. 네,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의 전문가시죠.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와주신 종목 바로 짜잔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 종목 맞추기 시간인데요.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요. 네 글자인데 이 몬스타엑스라고 하는 힌트가 보이시나요? 몬스타엑스를 혹시 아신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자, 몬스타엑스는 최근 아이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몬스타엑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CF 광고를 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몬스타엑스보다 전 김연아 선수의 아이라이너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화장품 기업이 좀 더 탁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최영동 전문가와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뒤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우리 강형균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강형균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세 글자입니다. 자, 이 세 글자에 대한 힌트 역시 드리면요.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모바일 스마트폰에 쓰이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요. 이 관련 부품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이었나요? 예,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트렌드가요. 광학 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따끈따끈한 리포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역시 강영윤 전문가와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윤 전문가는 사실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내일 열리는 장중 내내 이 바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일장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 우리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먼저요. 스탁 세일즈 들어가기 전에 AS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최영돈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만도와 힘스인데요. 전문가님 빨리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힘스를 좀 오늘 AS를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오늘 최근 들어서 IT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약간은 조금 시장에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레이클럽이 강조를 해드렸던 오일리디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힘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자체가 8월 13일, 12일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12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OLED, 그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저희 레이클럽이 유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OLED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추천을 이후에 30%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IT 종목군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고가 부분들, 쉽게 말씀해서 과매수형이겠죠. 이러한 부분들만 좀 해결이 돼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초반 때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스가 위치해 있는 OLED 장비주들 쪽에서는 뭐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에 대한 눌림목을 통해 가지고는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혹시라도 OLED 종목들 그리고 IT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AS 힘스라는 종목 말씀 좀 드렸고요. 8월 달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현 시간까지 쭉 끌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만도라는 종목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7월 달에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죠. 28,000원과 3만 원대를 꾸준하게 좀 지켜주는 이러한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기업에 대한 성장 부분들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꼭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만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OLED 하반기 들어서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섹터들을 저희가 꼽아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주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OLED 종목이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만도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자 3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선, 20일선 뭐 할 것 없이 꾸준하게 좀 정배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도가 보유를 해주고 있는 에이다스, 그렇죠? 운전자 보호 시스템 이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레이클럽이 말씀을 좀 드렸던 만도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 35,000원대 박스권의 상단이겠죠. 35,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만도라는 종목을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와 힘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탁세일즈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힌트가요, 바로 제 얼굴에 있습니다. 제 눈, 제 입술을 자세히 봐주세요. 아시겠나요? 바로 제가 스탁세일즈 종목에서 갖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썼거든요. 리얼 실제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요, 그 유명한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토니모리 화장품 한두 개씩은 갖고 있으실 텐데요. 이 종목 요즘 화장품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또 매출이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아싸인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FOMC가 이번 주에 좀 끝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분명히 실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분기 실적. 드디어 이제 9월 달 말이 되게 되면 3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의 시각을 바라보는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가 로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순환? 순환매 이런 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까지 뭐 건설주라든지 조선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돌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IT 종목군의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빈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일단은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까지 진행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을 저희가 열심히 좀 찾아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안 간 섹터가 화장품 관련 섹터라고 화장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일단은 실무 협상 테이블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 협상 테이블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좀 속을 썩였던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해빙 모드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되면은 그 동안에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한 번쯤은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시점 자체가 이제 막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옥석을 가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토니모리에 대한 실적 부분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분기,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3분기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 자체가 2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분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2분기 실적 회복했죠. 자, 3분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화장품주들과는 달리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데 1분기보단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으니까 계속 지금 잘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팝 못지않게 사실 유명했던 게 K-뷰티거든요. 사드 문제 전에는 정말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나갔었는데 이제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요새 다시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수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딱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미주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쟁 자체가 중국 시장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브랜드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유통 채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뿐만 아니고 또 OEM 산업까지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 유럽에 대한 수출 물량 전혀 이상 없이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조금 갉아먹었던 실적 자체를 미국과 유럽 쪽에서 채워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중국 시장 내에 대한 수출만을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그 외 지역 글로벌 마켓에 대한 수출 실적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과 유럽 쪽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 제 프랑스에 있는 친구도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에 대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증가 그리고 OEM 증가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화장품 주가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토니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국제 정세겠죠. 국제 정세에 대한 변화 흐름들 그리고 시장이 그 국제 정세에 맞춰가지고 과연 움직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외인과 기관주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발표해주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좀 좋았다가 계속적으로 좀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3분기 실적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차례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3, 4일 정도 계속 좀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동사가 보유해주고 있는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 낙폭과대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자체는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외국인과 기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겠죠. 토니모리 매수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최영동 전문가께서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은 바로 토니모리였습니다. 사실 그 김연아 선수의 그 진한 아이라이너가 사실 토니모리 제품이었거든요. 자, 따라서 좀 더 친숙한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안내 봐주실까요?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적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잘 발굴하셔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와주셨기 때문에 믿을만 하겠죠. 자, 그리고 수출과 OEM 매출에 있어서도 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그동안 갉아먹
먹었던 것도 미국과 유럽에서 어쨌든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주가가 낙폭과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최영동 전문가님, 예. 혹시 화장품 사보신 적 있으세요? 아예 뭐 없습니다. 잘. 그렇군요. 하지만 이 토니모리는 내가 그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거겠죠. 자, 근데요. 사실 아무래도 화장품 하면 중국을 빼어놓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100% 정상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안고 가야만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몇 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일단은 중국과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자체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되면 우리는 인접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결에 대한 가능성들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또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 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장 기업뿐만 아니고 연관돼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산업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시장의 뭐 대장 역할은 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봤을 때 상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중국 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성은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화장품 관련 계속해서 좀 나아지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심을 가장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예. 매수 타이밍 어떨 때가 좋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순환매 관점 그리고 선순환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 매수가, 시초가로 좀 결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저점 자체가 8월 6일이었습니다. 7,800원 그리고 최근에 8월 말경에 8,800원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840원대까지 상당 부분 좀 강렬한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되면은 오늘, 그러니까 내일자겠죠. 내일자의 시초가 부분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대를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세에 대한 분출이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시초가로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겠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일 전이 자리 잡고 있는 12,000원대까지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저점 부근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700원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토리모니 그리고 화장품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매수가가 시초가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모아서요.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네, 토니모리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판넬 봐보시면요.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주가 자리 역시 너무 좋더라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는 시초가로요. 목표가는 12,000원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두 번째 저점이죠. 8,700원 부근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계에 떠오르는 강자 토니모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의 우승자 강영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스탁세일즈 우승자는 사실 무료 방송에서 이 시크릿 종목을 공개하는데요. 그중 시크릿 종목이었던 DRM이 엄청난 수익을 또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이 종목 축하드리고요. 무려 10% 이상 수익을 보셨는데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승자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퍼센트인데 네. 제가 SFA를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올라간 거는 수익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DR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DR잼은 저희가 이제 9월 2일 날 그 방송을 하고 9월 3일 날 저희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의 차트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천드렸던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수급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이슈적인 부분도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디아잼이 지금 모습으로 봤어도 되게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금 61선,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서 그다음에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121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 상승 이후에 다시 횡보, 다시 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앞으로 조금만 더 조정을 가진다면 한 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이상의 한 9,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잘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크릿 종목 DRM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8, 9,000원까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스탁스에즈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릴게요. 그 종목은요, 바로 액트로입니다. 이 액트로는 모바일 카메라에 들어있는 부품을 생산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왜 높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그 DR잼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찍혔는데 그거보다도 우선은 이제 DR잼이 뭐 하는 회사인지가 이제 궁금하시겠는데 액트로, 네. DR잼입니다. 액트로가 뭐 하는 그 회사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설립될 당시에 그 삼성에서 있었던 그런 직원들이 나와서 설립을 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2018년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상장한 이유가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상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에 이제 완공이 됐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생산량이 더 크게 가동이 되겠죠.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높이 찍힌 이유는 설립 초기부터 자동화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인건비를 축소하였고 그리고 자체 검사 정비로 인한 수율을 향상시킨 점이 경쟁사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높은 이익률을 찍힌 겁니다. 지금 동사가 하고 있는 검사 장비는 경쟁업체에 판매할 정도로 자동화 설비의 자동화 설비 쪽에서는 아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게 장점입니다. 네,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 팔릴 때마다 고부가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새 스마트폰 카메라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광학줌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랑 액트로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예전에 스마트폰이 더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죠. 화면의 그런 화소가 얼마나 좋냐, 화질이 좋냐가 평가름이 됐어요. 그게 이제 스펙이 가장 되게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카메라에 대한 그런 스펙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의 스펙이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그렇게 그 스펙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보시면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의 카메라를 장착한 거고 맞아요. 엊그저께 나왔던 그 애플 아이폰도 3개의 후면에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의 스펙이 얼마큼 좋으냐의 그런 중요 요인이 될 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에는 디지털 줌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좋게 찍으려고 해도 확대해서 보면은 그 화질이 좀 약간 깨진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 광학 줌이란 건 렌즈를 이동해서 3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찍었을 때 아무리 사진 확대해도 화질에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보는 화면은 4K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카메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광학줌을 이용한 카메라 모듈을 장착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DSLR을 따라갈 수는 없었죠. 그 망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광학줌을 장착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찍으면 4K가 찍힌답니다. 4K까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 거의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서 거의 그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학줌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고 있고 지금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애플, 화웨이 쪽에서도 앞으로 그 카메라의
트렌드를 그 광학중으로 가겠다. 그 이미 화웨이에서는 P30 프로라는 그 제품에 광학중 장착했고요. 네. 삼성은 내년에 장착할 예정이고, 내년? 그리고 애플은 내후년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미 그 중국향 그 광학중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수혜가 더 엄청나겠죠. 네. 그러니까 광학줌을 하면은 정말 잘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액트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액트로가 기관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던데 그럼 곧 오를 신호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것도 물론 기간의 수급도 8월 달에 들어서 기간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9월 달에도 좀 들어왔고 그래서 오를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액트로의 주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6월 달에 그 권리락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이 형성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권리락 했을 때 가격이 1,550원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1,600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가격대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격대 1,550원을 계속 넘어서는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 분명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제가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가격대에 있는 액트로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바로 정리 들어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스탁세일즈 바로 액트로였습니다. 판넬 봐주시면요.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어요. 높은 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광합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부터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메이저 수급부책의 승부사답게 체크해 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기관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IT주 관련해서요. 외국인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이 동사 역시 외국인은 좀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수급 바라봐야 될까요? 너무 날카롭게 질문하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최근에 IT 업종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기관이 많이 수급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이후에 FOMC 이후에 그 어닝 시즌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액트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더 월등히 나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어닝 시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외국인도 동시에 들어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권리락이 형성된 가격이 1,55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를 매수가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9,200원. 박스권의 하단인 상승하기 전에 그 거래량이 들어왔던 상승하기 전에 하단이 9,200원 정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한 12,000원 정도. 그리고 또 2차 정도로 더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14,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트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이고요. 손절가는 9,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액트로 마지막 찬스 화면을 통해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네, 오늘도 두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스탁세일즈를 함께 했는데요. 자, 방송이 끝나기 전에 무료 방송 알려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강영윤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시크릿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